자, 중국 한나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먼저 한나라가 있기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하상주, 그리고 우리가 주나라 후반에 제후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고 했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였어요. 그런데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면서 진의 뒤를 이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나라는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한나라 때 중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면, 자,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유방이라는 자가 한을 세웠고, 유방이 한을 세운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때 그 황제의 칭호가 고조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는 통치에 앞서서 시스템을 고민했어요. 진나라가 실시했던 군현제로 할까, 아니면 주나라가 실시했던 봉건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하기로 합니다. 그 절충한 제도가 바로 군국제예요. 그래서 군국제라는 건 여기 그림을 보면 황제가 일정 지역까지는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관리를 보내서 다스려요. 그 다음 너무 멀리 있는 지역은 제후를 보내서 제후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통치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관리를 보낸 지역까지는 군현제 시스템이, 제후를 보낸 지역에서는 봉건제 시스템이 같이 운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군국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중국 북쪽에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흉노의 남하를 막는 게 그 역대 왕조의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나라는 초반에 이제 국가 초기니까 흉노와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황제가 바뀌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황제가 바로 이 무제입니다. 그래서 한무제라고 부르는데 이 한나라 무제의 목표는 대외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지방에 보냈던 제후를 다 철회합니다. 즉 봉건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확대 실시해요. 군현제를 확대 실시했다는 것.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중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우리 유교는 언제 나왔냐면 우리 앞에 제자백가 할 때 공자를 따르는 학파, 그들을 유가라고 불렀고 유가가 체계화된 게 유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한나라 무제는 영토를 넓히는 것에 주력했는데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남월은 어디냐면 우리가 베트남을 월남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베트남에 있던 왕조인 거고 고조선, 우리나라 첫 번째 왕조였던 고조선이 바로 이 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골칫거리 바로 흉노족이었죠. 흉노족에 대한 어떤 그 평화적인 정책을 버리고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흉노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흉노가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쪽에 지도를 볼게요. 여기 지금 한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흉노가 있죠. 흉노를 치려고 보니까 한나라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야. 그래서 이 서쪽에 대월지란 나라가 있죠. 그래서 장건이란 사람을 이 대월지에 보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 흉노를 같이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월지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건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비록 동맹을 맺지 못했지만 이때 장건이 이렇게 대월지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길이 바로 동서교역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교역로를 뭐라고 하냐면 사막에 난 길이라서 사막길이라고 부르고 이 길을 통해서 주로 중국의 비단이 전래가 됐기 때문에 비단길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무제가 고조선도 치고 베트남도 치고 흉노도 치는 과정에서 재정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 필수품인 소금과 철을 전매제하기로 해요. 전매제라는 건 소금과 철은 누구만 취급할 수 있다? 바로 국가만. 그래서 소금, 철을 판매했던 그 대금을 국가가 장악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한편으로는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균수법, 평준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균수법이라는 건 많이 나는 지역에서 적게 나는 지역으로 물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물가를 낮추는 거고, 평준법은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풀면서 이제 시기를 조절해서 물가를 조절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화폐. 이거 동전 이름이에요.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해서 전국에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